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날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월동 준비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결산도 해야 될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또 이제 4주 정도 시험까지는 이제 4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인데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그 기간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방군수기획관리 제2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군수기획관리 2절에서는 제2절 군수기획관리 제도에서 3번까지 국방기획관리 계획에서부터 계획체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군수기획관리 제도에서 국방기획관리 어떤 개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국방기획관리란 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설계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보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이 자원을 배분 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을 확대하는 활동이다. 국방의 기능을 확대하게 하는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기획의 어떤 국방 목표는 뭐냐 하면 국방의 어떤 기능을 확대하는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방의 어떤 기획관리 제도는 이제 우리가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발전 과정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기획관리 제도의 발전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도입기서부터 인식기, 그다음에 발전기, 개선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4단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입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국방기획관리 제도가 없었던 때, 없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60년대까지 우리가 이제 여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비 소유 중에서 인력 운영비만 뭐로 국고로 부담하고 대부분의 어떤 군사 장비라든지 이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유지하는 비용은 미군에 의존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국방기획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도입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 발전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식기입니다. 자, 1970년대 이제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던 시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미군원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어떤 7사단 이제 철수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자주 국방의 불가피성이 이제 증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증강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 가학적 관리법, 이제 가학적 관리기법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뭐가 이제 편성이 됐냐면 계획 예산 제도, 이것이 이제 실시됐는데 이 추진기구는 PBBS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계획 예산 제도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국방부령으로 해서 1974년 2월에 이제 설치되고 그다음에 이제 율곡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에 계시니까 다 알겠지만 율곡 사업은 이제 율곡 사업은 1차 그다음에 2차 이렇게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74년 1차는 74년서부터 이제 81년, 그다음에 이제 2차가 81년서부터 그다음에 86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87년서부터 95년까지는 이제 전력 정비 사업,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두 이제 어떤 면에서는 32조 원을 이제 쏟아 부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도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장갑차, 그다음에 함정, 그다음에 전투기 이런 것들을 하여튼간에 개발하든지 도입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율곡 사업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 74년부터 95년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진정한 어떤 군대의 이 현대화의 어떤 군사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루은 것이 이제 율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이제 그 전력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율곡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방에 이제 새로운 어떤 면을 도입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요거는 이제 율곡삽이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계획 예산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학은 아니지만 이제 계획 예산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획 예산 제도는 정부의 활동의 어떤 목표 그리고 그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장기적 어떤 계획 기능과 그다음에 단기적 예산 기능, 이런 것들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어떤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일관적이고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이런 계획지향적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 예산제도는 어떤 목표와 수단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택하는 계획, 그다음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이 세부 사업에 관한 이런 실행 계획, 그다음에 목표 성취와 이 사업 수행의 어떤 소요 경비를 결정하는 예산, 이 세 가지 기능을 서로 긴밀히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계획에 따른 이 사업의 어떤 효율적 수행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 활동의 목표와 그 성취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투입과 산출에도 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 예산 제도는 정책 결정자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예산의 어떤 수요는 많이 있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국가 정책 목적에 가장 크게 부합되는 이 사업의 재원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충족시키는 이런 어떤 예산이 계획 예산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발전기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자, 1980년대에 이제 어떤 집행 및 분석 평가에 대한 이 제도화가 이제 요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훈령 제 308호에 의해서 국방기획관리 제도가 이제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방자원 관리 및 이 국방지원 배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이제 방위력 개선 어떤 투자와 일반 어떤 그런 운영 유지 통합을 하는 이 기획관리 예산 제도가 이제 기획관리 제도를 이제 어떤 개선을 추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다음에 이제 개선기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1985년도 이제 85년도에 이후에 이 전력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군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방위력 개선 사업, 어떤 율곡사업이라 그랬죠. 이것과 운영 유지 개혁을 어떤 통합해서 이제는 87년서부터 여기는 91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반영하고, 이제 86년부터는 6년에는 국방관리 회계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는 기획관리 체계의 이 자원관리 정보를 여기에서는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91년도에는 이제 국방부 훈령 제 421호 이거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자, 국방 중기 부대 계획서와 그다음에 이제 국방 중장기 획득 계획서를 이제 신설하고, 그다음에 99년 1월 2일부터는 국방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관련 사항들을 이제는 반영해서 이제 전문을 개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99년도 12월 1일부로 이제는 기본 문서 체계를 재개정해서 이 중장기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이제 기본 문서하고 어떤 소의 중요성을 이제 부각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우리 그 국방기획의 이제 어떤 발전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입기에서 인식기, 발전기, 이 개선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기획관리제도, 국방기획관리제도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획관리 업무 체계입니다. 자, 합참 이 전략기획 참모부는 군사 위협에 대비해서 이런 대응 전략 개념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전시 동원 체제라든지 이 한미 군사 협력 체제를 고려해서 이제 상비군에 대한 이 군사력 증강 소요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동 군사 전략 기획서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획득실 즉 계획 예산과는 이를 검토해서 이제는 국방 중기 계획 작성 지침을
이제는 하더라고. 이 지침에 의거해서 이제 각 군에서 뭘 합니까? 군 어떤 중기 계획서를 이제 요구하는 이러한 계기가 이제는 기획관리 업무 체계에서 이제는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국방부 획득실, 즉 계획예산관은 이 가용 국방비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각 군의 어떤 그런 어떤 요구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각 군의 어떤 계획서를 어떤 가용 자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국방계획서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국방계획서, 국방의 어떤 중기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 중기계획이 작성된 후 어떤 위협의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의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가용 국방의 어떤 비의 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방 중기 계획은 다시 이제 조정 작성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재정 규모 그다음에 어떤 물가 변동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당해년도 국방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당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승인을 받습니까? 이제는 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년도의 어떤 사업 계획을 집행해서 군사력을 건설, 유지, 운영하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그런 기획 업무 체계를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획관리 문서 체계입니다. 이 기획문서입니다. 자, 이 이제 기획관리 문서 체계에서 먼저 이제 이 기획문서로는 뭐냐면은 자,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매 어떤 3년 주기로 이 작성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국방정보판단소와 이제 국방부 정책실 예하 정책기획국에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서 이제는 작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이제 우리가 5년 뭐 단임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임기와 고려해서 이제 그런 어떤 기획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되는 어떤 국방기획 정책서와 그다음에 합창전략기획본부에서 이제 매년 또 매년 3년, 매년 또는 3년 주기로 작성되는 이 합동군사전략서, 그다음에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기획문서가 이제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계획문서는 이제 이 계획문서는 자, 국방부 획득실에서 매년 작성되는 어떤 국방연구개발정책서와 그 다음에 국방부 기획관리실 예하 있던 기획예산실에서 매년 5월 말까지 이제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예산처로 통보되는 이런 국방예산 요구서와 그 다음에 매년 9월 이제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후 성립되는 이제 F 플러스 1년도의 어떤 국방예산서 집행문서로는 매년 해당 집행부서 이 부서별로 집행되는 이 작성되는 국방투자사업 집행 승인서와 이제 국방예산 배정계획서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문서로 작성돼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집행문서는 이런 어떤 집행문서는 자, 매년 해당 어떤 그런 집행부서별로 작성되는 국방투자사업 집행 승인서와 국방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문서는 국방부 분석평가실에서 전문 연구기관, 그 다음에 각군 해당 부서에서 주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어떤 면에서는 사전 분석한다든지 집행 단계 분석이라든지 전력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화 평가 결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가 진행되는 어떤 그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계획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기획 체계입니다. 이 기획 체계. 그래서 기획 체계의 어떤 절차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자, 이제 우리가 협의의 기획 체제가 아니라 광의의 기획 체제, 기획에서 개념 설정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기획 체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나라고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이제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상되는 어떤 절차는 자,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해서 이제는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전략에 따라서 이제 합동 전장 운영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임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어떤 군의 구조를 결정해서 이제는 부대 기획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수립된 이 군사 전략과 그 다음에 합동 전장 운영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어떤 군사 건설 유지를 위해서 이제 소유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건설 그 다음에 이 소유와 국방 정책을 고려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 연구개발 및 소유를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절차는 제기된 이런 어떤 군사력 건설 소유를 효과적으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 차원의 기본적인 임무라든지 이제 기능별 세부 정책을 이제는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런 어떤 기획관리 체계의 어떤 절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국방기획의 목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기획의 목표는 여기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정책에 의해서 국가를 방해하는 수단과 이 방법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의 어떤 기획 목표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크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 목표는 국가 존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누구를 적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목표를 설정해야 하므로 어떤 기획보다도 이 목표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의 어떤 그 성과 측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우리가 성과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판매량에 따라서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기획에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과 전쟁을 해보지 않는 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적정 규모인지 그리고 가용 군사력을 어떻게 유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군사력 운영과 건설에 있어서 성과 측정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곤란한 이러한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국방기획의 규모입니다. 그 국가가 대치하고 있는 이 적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국가 경제의 부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자원은 이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이 국방기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 경제로부터 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원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게 무한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목표와 우리가 방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기획은 가상의 어떤 적 또는 현존하는 적의 위협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적에 관한 정보 수집은 물론 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되는 이 국방기획은 불확정 요소가 상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군에 계신 분들은 알고 이런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현지 어떤 부대에서 수립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최고의 어떤 군부대 국방부 그다음에 육군본부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루어져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획과 계획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실무부대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인원들하고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좀 상이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부에서 또 육군본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방기본정책서 및 이제 육군기반정책서 작성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 이 정책기획국은 매 5년 주기로
대통령의 어떤 안보 전략, 아까도 그 정책을 어떤 그 작성하는데 어떤 기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보면 대통령의 어떤 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작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주기로 이 대통령의 안보 전략, 그다음에 국방 지침을 반영해서 국가 안보 전략서와 그다음에 어떤 국방 정보 판단 내용,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상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방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이 제시된 국방기본정책서, 이 국방기본정책서 작성 지침을 이제 수립해서 여기에서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 연도 2월 말까지 이제는 국방부와 합참, 그다음에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제 통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 관련 부서는 3월 말까지, 이제 3월 말까지 이 안을 제출하면은 국방부 정책기획국에서는 뭘 합니까? 이를 이제 종합을 해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이제 6월 말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이제는 발간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육군 기본 정책계획서는 자, 육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육군 정책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립해서 그다음에 목표 지형적 군사력 건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이 정책 지침을 제시한 문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 작성 연도는 2월 말까지, 이제는 국방기본정책서 작성 지침이 하달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것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획관리참모부에서는 이제 3월 초까지 이런 어떤 국방정보 판단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육군의 어떤 기본 정책서 작성 지침을 통해서 일반 참모부, 그다음에 교육사령부에 통보를 해서 이제는 4월 말까지 관련 부서의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종합하고 어떤 심의를 통하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누구한테,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제 9월 말까지 육군 기본 정책서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육군의 어떤 기본 정책서 내용은 이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3월 말까지 이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제 제출을 하면 국방기획정책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참모부에서는 뭐 합니까? 중요하게 포함되어 일어났던 군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군수지원체계 발전, 그다음에 군수통합지원관실, 그다음에 급식 및 피복 개선, 정비 지원 효율성 증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군사 전략 및 군사력 소요입니다. 자, 군사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 군사 전략이라는 것은 자,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계획 운영하는 이런 어떤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군사 정책성의 이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운용하는 과학과 기술, 여기서 과학과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국가 전략의 일부로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설정된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이 술, 즉 이 과학이 있어야 된다. 이 과학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군사 전략의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안보 환경과 이 가용한 이러한 능력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될 어떤 군사력 운용 방향, 이 군사력 운영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세적 전략인가, 그 다음에 수세적 전략인가, 이런 어떤 기본 방향을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질적인 양적 어떤 그런 유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략이라는 것은 자, 상대하는 적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이 제 어떤 사실을 고려해서 이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개념을 구상할 시에는 뭐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면 전력의 목표라든지 가용수단, 그 다음에 환경의 어떤 가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수행되는 어떤 이런 그 제 단계별로 이런 전략 개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적의 어떤 도발 형태에 따른 이 대응 전략 개념,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서는 열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군사 개념을 수립할 시에는 이 가능성이라든지 적합성, 용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 전략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가능하냐, 어떤 적합성이 일 것이냐, 용납성,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서는 그러면 이런 군사력 소요 결정 사항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군사력의 어떤 그런 군사력 소요 결정 사항은, 자, 군사 목표라든지 군사 전략, 군사 교리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필요한 어떤 군사 소요가 이제 결정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군사력의 어떤 구성과 수준을 이렇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이제 결정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요는 자립경제를 유지하고, 이 자립경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기타 군사 어떤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다른 목표, 어떤 국가 목표 내지는 우선순위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좀 안 맞을 때는 너무 국방에 치중하다 그러면 국가 발전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또 한국에 치중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자립 경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할 이런 문제들과 같이 어떤 그런 우선순위와 어떤 균형을 이루어가는 국가 목표가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의 어떤 소요 판단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실제 사실과 차이가 없도록 이 기획을 수립해서 이 가소, 과해도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안 되는 이런 판단하에서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대 판단에서 오는 어떤 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하는 문제로 이제는 귀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의 위험성을 어떤 면에서는 또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어떤 판단하는 그런 낭비하지 않고 판단하는 요소가 이제 우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성 및 여기에서는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와 육군 전략 목표 기획서 작성 절차입니다. 그래서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작성 절차를 먼저 한번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는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합동 군사 전략과 육군 전략 목표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매년 이 합창전략기획본부에서 국방정보판단서, 그 다음에 국방기본정책서, 그 다음에 합동군사전략서, 그 다음에 합동전장운영개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매 3월까지 이제 작성 지침이 하달되면 8월 말까지 이제는 이런 어떤 중장기 전략 요구서를 이 각군 및 해당 기관에서부터 어떤 종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10월 말까지 이제는 합동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이게 안에 이제 작성되죠.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결재를 통해서 합참의장의 이제 결재를 통해서 11월 말에 합동군사 전략 기획 목표서가 이제는 수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시작되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져 가잖아요. 2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되고 이런 어떤 전략 기획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육군 전략 목표 기획서 작성 절차입니다. 자, 육군에서는 어떤 소요 제기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 어떤 선행 기획 문서로 이제는 전략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군 구조 발전 개념과 여기는 전력 소요의 판단에 대한 이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는 중장기 전력 소요를 어떤 면에서는 단위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로 기획관리 참모부에서는 합동전장 운영 개념, 그 다음에 육군 기본 정책서 지상 여기에서는 전장 운영 개념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매 3년 주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년도 9월 말까지는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각 어떤 부감실 여기에서 이제 검토를 의뢰하고 10월 말까지는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 적어서 전략투자사업심의회 정책 회의를 거쳐서 이제는 참모총장 결재위에서 이제 12월에 확정 발간 및 배포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본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합동군사전략기획 목표 기획서 이런 작성 절차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때 군수참모부 포함 내용은 뭐냐면, 자, 군수지원 체계, 그 다음에 군수자원 관리, 그 다음에 통합군수지원, 그 다음에 전투예비 탄약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육군이나 통합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그 합동 군사 전략에서는 이러한 것들 군수 어떤 그런 참모부에서 포함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육군 경상 운영비 중장기 소유서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이 경상 운영 사업에 대한 이 기획 문서로서 경상 운영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육군의 어떤 준기 계획서를 근거 자료로 제공되는 이 문서로 인해서 기획관리 참모부에서는 육군 기본 정책서를 기초로 해서 매 3년 주기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초원을 작성을 하고 작성년도 이제 7월 말까지 이 부감실에서 검토 의뢰를 해서 이제는 8월 말까지 이 부감실의 어떤 전력 단위 이 부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서 그다음에 이제는 실무회의, 그다음에 심의회의, 그다음에 어떤 정책회의를 거쳐서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제 11월 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발간 배포하고 그다음에 군수 참모 분야, 이 군수 참모 분야에서는 전 분야가 해당되고 전 분야, 그다음에 군수 종합 발전 계획, 그다음에 지휘관 복무 결과 소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계획 체계입니다. 여기서는 계획 체계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계획 체계의 어떤 그런 그 계획을 보면 자, 이 국방 체계는 국방 기획 관리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켜서 유무형의 어떤 전력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사업을 동시에 작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연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고 이 연도 편성의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기준 연도별로부터 대상 기간 동안의 어떤 국방 기본 계획에 대한 이 종합적인 지침과 그다음에 국방 활동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서 계획 체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국방 중기 계획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그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느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국방 중기 계획서는 이 중장기 국방 계획과 그다음에 군사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향후 5개년간의 어떤 국방의 가용 재원을 연도별로 그다음에 사업별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최적해서 배분해서 국방 종합 계획으로 여기에서는 그 국방 종합 계획으로 우선 국방 가용 재원이 판단되면 각군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기관에서 제기한 어떤 이런 군사력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소유 그다음에 가용 재원 어떤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연도 어떤 예산 편성 및 부대 계획 수립의 기초를 자료를 이제는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있던 이 국방 중기 계획의 어떤 특성과 이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나라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성과 역할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 이 기획과 예산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기획과 예산을 연결한다. 그래서 국방 중기 계획은 이 국방 목표 즉 국방 기본 정책서,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계획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이 국방 예산서에 대해서는 상위 목표가 된다는 거죠. 상위 목표. 그리고 중장기 군사력 어떤 건설 수요를 실천한 이 단연도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서 연도별로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런 어떤 중기 계획은 국방 자원 관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기 계획은 국방 자원 관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국방 자원의 어떤 합리적인 배분 관리다. 그래서 국방 중기 계획은 이 재현된 자원으로 국방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이 경중을 그래서 완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는 가용 국방 재원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배분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 국방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연동계획 방법에 대한 이 계획 수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의 어떤 중기 계획은 국가 안보, 그 다음에 국방 가용 지원 이런 어떤 변동 사항을 적시적절하게 변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는 수정하는 이 연동계획 방법을 여기에서는 적용해서 매년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국방 중기 계획은 총 5권으로서 1권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 총괄, 2권은 전군 지원 사업, 제3권은 육권 및 육지, 제4권은 군수사 및 교육사, 5권은 1, 2, 3군 부대로 이제 어떤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방 중기 계획은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그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떤 국방 정책 및 군사 전력 소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2년 이후를 기준 연도를 삼아서 이제 5개년간의 어떤 그런 대상 기간 동안에 가용한 국방 재원을 예측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연도별로 사업별 어떤 가용 재원이 배분돼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래서 그 수립되는 어떤 국방 중기 어떤 그런 계획 수립의 어떤 작성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국방 중기 계획의 작성 원칙은, 국방 중기 계획은 대상 기간 동안의 어떤 경제라든지 재정 전망 이런 것들과 국방비 가용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연동 계획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는 원칙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반영된 사업도 매년 어떻게 됩니까? 중기계획 작성 시 어떤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제로 베이스 어떤 개념에 입각해서 이제는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신규로 반영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신규로 반영되는 이러한 사업은 자, 중기 대상 기간의 어떤 목표 년도, 그래서 F+6년의 어떤 그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 이전에도 여기에서는 이 반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연동계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국방의 계획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연동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국방 계획은 자, 신규의 어떤 그런 반영 사업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가용 인력이라든지 어떤 패키지화 요소를 적용해서 여기는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의 안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경상 운영비 증가 요인을 반드시 판단하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이 개별 사업의 검토 및 분석 평가는 매년 작성되는 이 중기 계획 수립 일정과는 무관하게 이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필요시 적시적절한 계획 조정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방 중기 계획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국방 중기 계획 작성 지침 작성 및 하달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국방계획정책서, 그 다음에 합동군사전략서, 그 다음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경상운영비 사업에 대한 어떤 국방 그 중기계획 작성 지침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획득정책실이라든지 어떤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각각 작성한 어떤 투자 사업이라든지 부대계획 이런 작성 지침안을 종합해서 이제는 2월 말까지 어떻게 됩니까? 합참이라든지 뭐 각군, 그 다음에 국직기관,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 이제 통보한다는 거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중기계획 요구서는 자, 합참과 그 다음에 각군의 어떤 기관, 그 다음에 국방 중기계획 이런 작성 지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타 관련 문서 등을 참고해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한 후에 이제 이를 7월 말까지 국방부의 어떤 계획예산관실, 그 다음에 획득정책관실, 그 다음에 기획조정관실, 그 다음에 어떤 지정된 사업주관부서 여기에 이제 각각 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국방 중기계획에 대한 어떤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기계획 요구서는 국방부라든지 합참의 어떤 그런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전문 기관에 의한 이 사업별, 그 다음에 정밀 분석 평가, 그 다음에 현지조사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검토 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획득정책관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은 이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러한 작성한 분야를 어떻게 됩니까? 국방준비계획안을 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해서 이제 10월 말까지 이 계획예산관실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예산관실은 이 경상운영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방중기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중기계획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기획예산관실에서는 뭐 투자 사업이라든지 경상운영비 사업, 그다음에 부대계획에 관한 어떤 이 분야별 국방 이 중기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시 가용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그래서 11월까지 이제 국방준비계획안을 작성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방준비계획은 이제 정책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12월 초 국가안보회의 어떤 상임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서 이제는 제출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 재가를 끝으로 해서 이 중기계획이 확정되고 발간된다. 그래서 이직 국방중기계획안은 12월 초에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말까지 이제 발간이 돼서 여기에서는 각군 기관이라든지 이 정책부서에 이제 배부가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육군의 어떤 중기 어떤 계획 요구서는 이제 계획 요구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되냐면 대상 기간 중 육군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건설 유지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 요구서로부터 국방 중기 계획 작성에 필요한 이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이 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방의 어떤 그런 육군의 중기 계획서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실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은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육군 중기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육군 중기계획서 고려사항에는 자, 이런 어떤 개요 부분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의 어떤 심의 시 주요 고려사항인 이 법적 근거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별, 그 다음에 사업별, 그 다음에 소요령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 다음에 기능별 어떤 지원체제 숙지는 여기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이제는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휘관의 어떤 복무 결과 소견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매우 중요한 이러한 참고 자료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비무기 체계입니다. 자, 무기 체계 이외에 어떤 장비라든지 물자, 어떤 이런 시설물,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 이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무기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주요 비무기 체계는 자, 무기 체계의 어떤 전투력 발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장비나 물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무기 체계는 병력의 운영이라든지 시설 유지, 장비 유지, 그다음 운영에 필요한 이런 어떤 장비라든지 물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타 어떤 비무기 체계는 여기에서는 무기 체계가 어떤 1.1%, 그다음에 주요 비무기 체계가 0.2%, 뭐 이것을 제외하면 98.7%가 어떤 그런 그 기타 비무기 체계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소요 제기 시 고려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참부에서는 이 비무기 체계 소유서를 이제 수시로 접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어떤 비무기 체계 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로 소요 제기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육군은 중장기 전략 어떤 소요 제기 문서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또 사업관리 부서의 결정이 이 곤란한 품목이 있잖아요.
그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합참에 문의하거나 비무기체계 심의위원회 결정을 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장비라든지 물자료는 교육사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일반 물자료는 군수사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정비 체계 개발은 지통부에서, 여기서는 각각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소유의 어떤 심의라든지 이 분기 단위로 실시를 이제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 이 비무기 체계의 업무는 군수 참모부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군사 요구, 이 군사 요구가 필요한 이 표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 대체가 곤란한 장비, 그런 물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방산 물자 부품, 그다음에 경제성 풍모, 그다음에 국산화 요구되는 필수 품목, 그다음에 기타 어떤 군용 장비 유지 부품, 이런 것 등에 대한 어떤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획득 방법을 결정을 해서 무기라든지 주요 어떤 비무기 체계는 기참부 전력단에서 사업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정보 체계는 지통부에서, 그다음에 교육훈련 및 장비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 비무기 체계 소유 제기의 절차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하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업체에서 소유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육군본부, 여기에서는 육군본부 감실이라든지 군수사, 교육사에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다음에 소요 어떤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는 이 비무기 체계의 어떤 소유 심의를 통한 이 정책 회의를 거쳐서 국방부라든지 합참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 분야는 연구개발실로 이제는 가고, 그다음에 상용품 및 물자 장비는 이 군수관리실에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연구개발 품목의 어떤 그런 업무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한번 알아보면, 자, 연구 업무 개발 업무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먼저 이 국방부 군수관리실에서 이제 소유가 결정된다는 거죠. 소유가 결정되면, 자, 육군에 위임된 품목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군수사로 위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수사에서 연구개발과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공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뭐냐면 연구개발품의 이제 업무 체계입니다. 저희는 다시 공개경쟁 입찰하고 낙찰하고 개발하고 시험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디에다 보고됩니까? 이제 육군본부에 보고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군본부에 이제 보고되면 이제 조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달을 요구하게 되면, 자, 조달본부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개 경쟁을 거쳐서 생산 및 보급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개발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느냐? 연구개발, 자, 여기서 연구개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표준 장비로 이 민간 대체가 곤란한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물자, 부품, 그 다음에 수입 대체 효과가 높은 어떤 경제성 품목, 그 다음에 이 개별 공시는 6번, 그 다음에 비무기 체계과에서 이 조달본부로 공시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떠나선 이 시험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기술, 운영, 그 다음에 부착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국방의 어떤 기획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지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런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 과정,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군수기획관리 제도가 이 국방의 기획관리 제도가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국방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기를 우리가 이제 인식기 발전기 전에 실질적으로 보면 율곡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 국방이 이제 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상당히 이제 향상됐잖아요. 그래서 62년서부터 우리가 실시된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7차까지 이루어서 이제 이루어갔는데 국방의 발전은 언제 이루어졌냐 왔느냐 하면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율곡 사업을 통해서 1974년부터 이제 86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 정비 사업으로서부터 95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발전 단계를 보면 국방개혁 발전 단계를 보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획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스크린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들은 이런 데에서 육군본부에서 국방부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 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이 내용들을 잘 한번 보고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건강관리 잘 유지하시고 여러분들 한 학기 잘 마무리해서 이제 학사학위를 또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한 번도 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어쩔 수 없이 작년부터 올 한 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참 저도 이제 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눈을 이 아이테크를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정해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말도 빠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많은데 또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여튼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